예,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저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늘 기자 회견을 통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위원 관련한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정무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기영 의원님 오셨고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올리셨는데 다른 일정 있으셔가지고요. 못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전재수, 이정문, 그리고 유동수 의원이십니다. 제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고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무위 위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임하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대해 정무위 위원 이해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 저희들은 윤창현 의원의 즉각적인 정무위 위원 사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삼성물산 출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정무위 위원 배정 당시부터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공소장을 통해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또한 이를 승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삼성 경영진을 적극 대변해왔고 삼성 합병 공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또 법안심사 소위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이 다루어지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적절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이해충돌 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 국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히 관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윤창현 의원의 즉각적인 정무위 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있을 정무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우 의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기사가 나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야당에서는 똑같은 정무위원회 저와 홍성국 의원을 같은 이해상충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얼마나 그 논리가 빈약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법사위를 못 갑니까? 군인 출신, 장성 출신 국회의원은 국방위를 못 갑니까? 아니면 우리 당의 소방관 출신이었던 오영환 의원 같은 분이 행안위에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분은 공소장에 그 회사의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됐던 회사의 사회이사였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 전까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특히 정무위에서 다뤄질 많은 법안들 자체가 바로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런 분이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해상충의 문제를
그리고 범죄 사실이 기록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나 홍성국 의원님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게 되면 그건 참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입법 활동을 하고 정책 활동하는 것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동안에 있는 것들 몇 가지 보니까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좀 나름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이사라고 하면은 그 역할, 자격, 그 제도적 취지가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이사 제도의 취지고, 그래서 지난한 우리 사회나 서구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장 경제에서 대기업, 큰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그 성과물이 사회이사입니다. 윤창현 사회이사는 그 당시 사회이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와 입장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이사로서 합병의 승인을 주장을 하고 동조를 하고 떠나서 그 당시 국민연금이나 외부에서 그걸 문제제기할 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또 문제제기를 역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15년 7월 17일 보니까 그 당시에 합병계약이 승인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문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권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윤창현 당시 사회이사께서는. 그리고 결국에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8년 3월 21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윤창현 사회이사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가 뭐냐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회이사로서 대주주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또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서, 사회이사로서 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윤창현 이사와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평가가 있었고, 이분이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분이 정무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어떻게 털 것인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